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주환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라운드백 데드리프트, 등이 굽어서 데드리프트 하는 것이 과연 멀쩡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척추가 굽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후면 운동 사슬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라운드백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sooner or later, 지금이나 나중에나 결국 부상을 호소하시게 되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라운드백 데드리프트도 문제도 없다, 중량도 잘 오르고 계속 강해진다, 내가 이런데 그렇다면은 무조건 아픈 건 틀린 게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근육은 늘어나면서 수축을 하고 줄어들면서 수축을 하고 가만히 버티면서 수축도 합니다. 등속성 수축도 있지만 그건 지금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가끔 근육의 기능이 매우 좋으신 분들 중에서 흔히들 인자강이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근육이 늘어난 상태, 즉 등을 수축시켜서 뒤로 펴주는 이러한 등 근육들이 올바로 최대 수축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굽은 상태에서 수축력을 유지해서 중량을 끌고 올라오실 수 있는 충분한 근육의 기능을 갖추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라운드백을 하셔도, 그리고 무릎이 모여도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잘 쓰인다고들 이야기를 하세요. 보통 이러한 분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헬린이 분들께서 이런 라운드백 데드리프트 같은 고급 스킬을 쓰시는 분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오래 운동하고 중량을 계속 올리시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처럼 하면은 나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만 보통 우리는 하나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내 근육들이 먼저 수축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짧아질 수 없는 상태인지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저 강한 사람처럼 근육이 조금 다소 늘어난 상태라도 여전히 수축을 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인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짧아질 수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올바른 근육의 수축, 즉 척추를 펴놓고 어깨가 최대한 뒤로 당겨져서 등 근육이 올바르게 수축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고요. 그런 후에 가동 범위를 차차 늘려가면서 등 근육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척추를 펴는 힘이 개선이 되었다면, 그때 여러분들도 라운드백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 충분히 등이 다소 늘어난 상태라도 수축력을 발휘하는 상태로 나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결론은, 라운드백 데드리프트 자체는 훌륭한 기술이고 고급자용 기술입니다. 그러나 헬린이 분들께서 처음에 데드리프트를 배우실 때 하시는 것은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등 근육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수축을 할 수 있는, 즉 척추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초보자분들은 이 기능이 많이 부족하시므로 일단 오리지널 등을 완전히 세우고 고관절을 회전을 잘 시키고 발바닥, 손바닥의 기능을 잘 하는 전반적인 후면 운동 사슬의 협응이 올바른 데드리프트를 먼저 하신 뒤에 차차 근육의 기능이 회복되고 손발의 기능이 좋아졌을 때 라운드백 데드리프트를 중량을 올려가면서 조금씩 시도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조금 긴 얘기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더 나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